지금까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집중력 훈련하는 것을 실습을 또 해봤습니다. 이제 실상은 선수들을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모든 선수를 충분히 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중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요거는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실제 시합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보세요. 보시죠. 저거 소리 다 나게 조금 줄여. 너무 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양궁팀에게 만들었던 모의 심상 훈련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그때 양궁 대표 선수 중에 하나였던 임동현 선수, 현재 한국체육대학의 체육교육의 학생이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도 국가대표로 갔었고 또 지난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했던 임동현 선수를 위해서 이때 임동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선수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모의 심상 훈련 테이프입니다. 이걸 이 선수가 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수없이 반복 훈련을 하고 시합장을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합장에 가서 시합을 찍은 게 아니라 이 시합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테네 시인데 이 아테네 시에 이 선수들이 현장에 가기만 해도 거기 도착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연습장에 가기만 해도 울렁거리고 불안에 떨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걸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거기 막 한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테네 양궁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은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인데 이 바람이 이상하게 그 경기장 때문에 불려서 양궁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소였어요. 요거는 선수들이 양궁 시합하기 위해서 활을 쏠려면 올라가는 이 터널을 통해서 걸어가게 돼요. 근데 이 터널을 통해서 가면서 멀쩡했던 선수들이 완전히 긴장해서 덜덜덜덜 떤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걸 미리 다 찍어가서 수없이 걸어나가는 걸 심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아무 지장 없이 시합을 했었고, 이것도 이 지금 시합장인데 이 시합장은 임동현 선수가 시합 간 걸 찍은 게 아니라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서 이걸 수없이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한 테이프입니다. 이건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고 야지 놓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만들었던 이게 임동현 선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궁 대표 선수가 6명이거든요. 올림픽 대표 선수가 남자 셋, 여자 셋인데 6명에게 다 만들어줬어요. 개인별로. 요거 개인별로 하나씩 만들어주는데 이 프로젝트가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때 멘탈 트레이닝을 한 우리들은 프로젝트 얼마짜리냐면 3천만 원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이걸 만드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아주 멀쩡한 선수가 시합에 가면 이게 시합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10점이 하면 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멀쩡하던 선수는 그 소리가 들으면 벌벌벌 떨리는 건데 우리 선수는 이걸 미리 연습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게 임동현 선수입니다. 왜 역시 아니지?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체육대학 선수고. 이게 시합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코리아가 임동현은 이게 나오는데 실제 선수들이 가면 이 소리 듣고 그냥 발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걸 미리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던 거죠.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모의 심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테이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제 테이프를 만들어서 아이글라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넣고 끼워서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 그 장면을 전체를 자신이 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임동현 선수, 지금 보신 건 임동현 선수 거고, 6명 소의 개인에 맞게끔, 개인의 심리 요인에 맞게끔 다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실상은 시합이 끝난 뒤에 이 선수들이 가장 주요하게 효과가 있었다. 이 장비가.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안과 각성 조절입니다. 아까 각성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생리적, 심리적 활성화 정도를 우리는 각성이라고 했고, 그걸 각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이 불안입니다. 불안은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격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와 또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그 성격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불안을 특성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특성 불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불안을 상태 불안이라고 해요. 그냥 연습 라운드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근데 선발전 나니까 덜덜덜 떨려요. 그건 선발전이라고 하는 상태 때문에 나온 불안이에요. 그래서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은 이렇게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있는데, 이 특성 불안이 높은 사람은 대개 또 상태 불안도 높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측정을 해서, 여러분은 아까 특성 불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 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거는 각성 수준, 우리의 정신 체계의 활성화 정도가 각성 수준이라고 하는데, 각성 수준이 낮을 경우는 운동 수행이 수준이 낮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서 각성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점점 높아지면 운동 수행이 점점 높아져요. 근데 중간 정도면 운동 수행 수준이 가장 높아집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더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운동 수행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각성 수준이 아주 높을 때는 각성 수준이 아주 낮을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 수행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론이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 자기 자신이 골프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중간 정도여야 된다. 근데 중간 정도 적당한 게 바로 어디냐? 그다음. 근데 그것도 선수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상태 불안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 불안 수준과 각성 수준은 거의 이퀄이 됩니다. 상태 불안 수준이 높으면 각성 수준이 높고, 상태 불안이 낮으면 각성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합 현장에서는 실상은 물론 이제 각성 수준을 높이고 내려주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불안 수준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투심이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되는데, 시합장에서 선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상태 불안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태 불안을 측정해서 바로 각성 수준을 이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태 불안 수준이 바로 각성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A라는 선수, B라는 선수, C 선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선수는 각성 수준이, 상태 불안 수준이 30점부터 40점대 운동을 제일 잘해요. B라는 선수는 40점부터 50점 운동을 제일 잘해요. C라는 선수는 50점부터 60점에 제일 잘해요. 이렇게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수를 딱 각성 수준을 보니까 이 선수가 얼마예요? 지금 45점이에요. 45점. 그러면 A 선수는 45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성 수준을 낮춰야 되죠. 30점, 40점으로. 그렇죠? B라는 선수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C라는 선수는 각성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죠. 이게 적정 각성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를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 선수의 적정 각성 수준이 6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찾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1라운드, 18라운드까지 시합을 한다 그러면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갖다 틀어놓고 선수와 우리 트레이너가 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선수의 적정 각성 수준이 얼마인가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
그러면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 수준은 왜 관계가 되냐? 각성 수준이 낮을 때는 왜 운동을 못하고, 각성 수준이 높을 때는 왜 운동을 못하고, 적정 각성이 왜 운동을 잘하느냐? 논리적으로 보면은 각성 수준이 낮을 경우는 지각이 협정입니다. 지각이 확정.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자기 주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낮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지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요. 따라서 필요 이상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퍼트를 하는데 퍼트의 거리가 얼마냐, 방향 얼마냐, 경사가 얼마냐, 잔디 질이 얼마냐, 이런 대여섯 가지 정보만 딱 들어오면 돼야 되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혼냈는데 화가 난,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건 각성이 낮을 경우는 그렇게 딴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성수준이 너무 높다. 그럼 지각의 협소화가 일어납니다. 술을 먹어서 각성이 높기면 지각의 협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술을 좀 먹어도 운전은 정신 차려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지각이 협소가 됐겠는데 그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각의 협소화가 일어나가지고 필수 정보를 누락할 수가 있어요. 퍼트를 하는데 6가지를 좀 고려해야 돼요. 거리, 방향, 경사, 잔디의 질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다가 하나만 빠뜨리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원리 때문에 적정 각성 수준이 되고 적정 범위가 되면 각성 수준이 적정 범위가 되면 현재 필요한 정보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중이 높아져 가지고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기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상. 이거는 지금 아테네 올림픽 대표 선수에 있던 여자 선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이글래스를 쓰고 심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선수에게 맞는 훈련을 이걸 통해서 각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이완 기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면 기법인데 이게 옛날 독일에서 개발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잘 쓰질 않습니다. 음악을 듣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잘 안 쓰고 인지 재구성을 이제 어떤 인지 재구성이라는 훈련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편향된 생각 이걸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거 바이오 피드백 아까 우리가 한번 실습해 봤죠. 이걸 통해서 각성을 조절을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 다음에는 이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주어진 과제를 달성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이제 자신감인데 그다음 이 자신감은 자신감이 높으면은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이 됩니다. 긍정적인 정서. 그다음에 집중력이 촉진이 되고 목표 설정에 영향을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에 맞는 높은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또 자신감이 높을수록 더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 양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자신감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쓰고 그다음에 근데 자신감을 높여주는 방법이 이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취 경험, 우승 경험을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이죠. 그래서 실상을 우리가 멘탈 트레이닝 시킬 때도 어떻게 빨리 우승을 체험시키는 거냐. 한번 우승을 체험하면은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우승을 체험하는 것이 멘탈 트레이너의 책임인데 단 그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예요. 우승할 실력이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아까 보니까 그 미셸 위는 우리 이제 최 프로님은 기술이 없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2등을 몇 번 했거든요. 2등을 몇 번 하고 3등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물었어요. 나는 이제 멘탈을 하니까 그 기술이 2등을 여러 번 했으니까 기술도 있지 않느냐. 멘탈을 잘하면 우승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전공이신 최 프로님이 더 이제 정확하죠. 여하튼 간에 어떤 미셸이도 빨리 첫 승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첫 승을. 그 다음에 대리 경험이 자신감을 높여줘요. 성취 경험이 자신감을 높여주고 대리 경험. 박세리 선수하고 김미연 선수가 국내에서 시합할 때는 서로 다퉜죠.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많이 이겼어요. 그러나 김미연 선수가 우승할 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 미국 가서 PGA에서 막 날리니까 김미연 선수는 대리 경험을 하는 거 나하고 겨루었던 박세리가 우승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데 이제 오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김변수 선수도 가서 성공을 했죠. 물론 박세리 선수만큼 우승을 못했지만은. 그다음에 언어적 설득, 코치나 감독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느 선수가 시합하면 우리 선수의 알고 상대 선수의 정보를 다 가져가서 저 선수는 경력이 얼마, 어떤 우승 경력이 얼마나 있고 어떠니까 너보다 훨씬 너만 못하다 하는 그런 설득에 의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생리적, 정서적 각성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지하느냐. 운동장에서 긴장이 되면 각성순이 높아지겠는데 그 각성이 좀 높아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부정적으로 해서 이거 내가 생리적으로 변화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